중동의 최강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 두 곳에 미사일을 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 기지 공격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전명 순교자 솔레이마니 과연 피해 보복이었을까요? 김동엽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라크의 아인 알 아사드 미군 기지 위성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화면 예. 함께 보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바로 상업용 위성업체인 플래닛랩스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라크의 아인 알 아사드 미군 기지를 촬영한 그 화면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좀 시설물들이 파괴된 게 보입니다. 이게 어떤 시설들인지 분석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뭐 정확하게 어떤 시설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지금 이번 그 공격에 의해서 이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일부의 시설물과 또 주차장에 그냥 떨어졌다. 네. 그러나 큰 피해가 없고 뭐 헬기 한 대 정도 피해를 봤다 정도로 밝혔는데요. 지금 이번에 랩스에서 보여준 이 뭐랄까요? 이 위성 사진만 놓고 보면 네. 상당 부분 뭐 피해라고 말씀드리긴 좀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상당 부분 많은 곳에 미사일이 떨어진 것이 보이고요. 최소한 예. 5군데 내지 6군데 시설에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일부 사진에는 그 보면 비행기 활주로에도 미사일이 떨어진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런 장면에서 봐서는 뭐 이것이 꼭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설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 비행장 시설에 대해서 미사일의 어떤 공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 활주로뿐만 아니라 시설물에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미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수위를 조절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그런 절제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사진만 가지고 절제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예. 피해가 크냐 적으냐 가장 큰 것은 미국 쪽에서 나온 반응이겠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란이 어떻게 했다는 것보다 미국 쪽에서 이것을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냐에 따라서 네. 미국 쪽에서 상당 부분 이번에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로키로 낮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네네. 것들은 이란 스스로도 이런 공격 자체에 대해서 절제하는 측면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미국 스스로가 그 이란의 어떤 이런 공격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인 어떤 에스컬레이션 확대돼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진만 가지고 절제를 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미국의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건 이란이 철저히 의도한 결과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뭐 그런 결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은 상호 이제 사전에 이런 것들 징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네. 또 이란 어떤 그 공격을 하기 이전에 이란이 공격을 하겠다는 어떤 것을 대외적으로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것이 있었고 또 이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부대에 상당 부분 경고 조치가 나가 있는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대비를 했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나름대로 어떤 철저히 의도된 결과라고 하기라고 아니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나름대로 사상자가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든 이란이든 이 어떤 국면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이 에스컬레이션 확전되는 것은 원치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사용된 무기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낡은 버전이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란이 갖고 있는 미사일 자체가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에서 이란은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자체가 신형도 구형도 있는데요. 이번에 발사한 자체가 최신형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번 그 미사일의 성능이라든가 본 것만 가지고는 완전히 신형을 쏘지는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이란이 그 이라크 미군 기지를 공격하기 1시간여 전에 이라크 총리에게 공격 계획을 통보했고 곧이어서 이라크가 미국에 사전 경보를 전달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미국은 왜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못한 걸까요? 이걸 요격을 못한 것이 안 한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요. 또 분명히 이라크 내 미군 기지 이번에 가 있던 그 기지에 분명히 그 알 아사드 기지에도 거기를 요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못했다는
못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음. 어쩌면 이란의 미사일 자체가 나름대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부 저공이라든가 네. 단거리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이것을 반응하기 좀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란이 중동의 최대 군사력을 자랑하는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춘 상태입니까? 뭐 중동에선 최고라고 하고요. 꼭 등수를 따질 수는 없지만 세계에서 한 2, 3등급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규군만 한 35만, 전체적으로 한 50만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뭐 세계 최강인 미국과는 뭐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이제 사망한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이끌었던 그 크루스 이제 정예 부대죠. 네. 5천 명이 특기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입니다. 이란은 이제 1980년대 이라크와의 전쟁 이후에 바로 이 미사일을 아주 핵심적으로 개발을 시작했거든요. 예. 좀 전에도 방송에 나오는 것 같았었는데요. 이게 이제 과거 소련이라든가 북한 그다음 중국과 이제 상당히 연계성이 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상당 부분 개발해 왔고요. 최근 몇 년 동안에도 상당 기술 발전을 일궜기 때문에 이 단거리 중거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탄도미사일 강국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런 강력한 중단거리 미사일이 근처에 있는 사우디나 이스라엘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뭐랄까요. 뭐 미국은 아니지만 예. 이 지역적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어떤 강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저희가 드론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공격하는 데 쓴 무기가 최첨단 드론이었는데 실제 예. 영화에서도 비슷한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화면 함께 보면서 역시나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게 영화의 한 장면인데 드론을 활용한 공격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뭐 드론으로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레이더도 방어망도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인데 이게 물론 영화의 한 부분이지만 현대 전쟁의 실상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군사용 드론의 위력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미 이 드론은요, 뭐 최근이 아니라 이미 드론이라는 건 100년 전에 미국의 캐터링 버그라는 드론으로 시작된 것이고요. 네. 이미 오래된 장비고 이미 한 100여 개국에서 군사용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장비입니다. 작으면서도 뭐라 그럴까요? 최첨단, 그러니까 이 전장에서 하늘을 장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네. 그런 어떤 전장에서 하늘을 장악하고 또 그런 뭐랄까요 아주 은밀하게 또 그다음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첨단 장비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우수한 장비고요. 예. 이미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글로벌 호크라든가 이런 장비는 크게 놓고 보면 이런 드론이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정찰용이 있고요, 공격용이 있는데 통상 정찰용을 쓰는 글로벌 호크 같은 경우는 2만 메타 상공에서 30cm 정도 되는 물건을 식별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레데터나 리퍼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신형 어떤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중국까지도 이런 뭐 나르는 용이라고 하는 아주 뭐 대단한 뭐랄까요 그 미사일이나 폭탄을 실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번에 이란입니다. 이란이 이런 드론 능력이 상당히 키워왔고 이미 2016년에 뭐 이라크에서 이제 IS 전쟁 당시에 이란이 드론을 투입했다든가 과거에 이제 사우디의 석유 시설 두 곳을 이제 이란 드론이 공격한 사실이 뭐 이런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 이란도 이런 드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트럼프가 어쨌든 지금 즉각적인 군사 보복을 감행하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안심하기에 이르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최악의 경우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이제 서로 이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국면을 봐서는 이제 뭐 더 이상 그 에스컬레이션 되지 않고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끝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어쩌면 뭐 이란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 측면도 있지만 미국 측면에서 지금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한 발 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올 이제 대선 국면이라든가 또 이란도 나름대로 지금 어떤 추가적인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좀 극단적인 어떤 상황으로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엽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